자, 지난 시간에는 배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오늘은 배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배설을 하려면 배설하는 기관들이 필요하죠. 그 배설에 사용되는 기관들, 배설의 기능을 하는 그 기관들의 모임을 배설계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이렇게 생긴 것. 자, 콩 모양인데 팥색이라고 해서 콩팥이라고 하는 건데요. 얘는 이 양쪽, 우리 약간 배가 아니라 양쪽 등 쪽에 허리, 약간 등 쪽에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앞쪽에 배딱지 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등 쪽에 붙어 있는 양옆에 두 개의 콩팥이 있는데 우리가 뭐 신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. 실제로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. 자, 두 번째, 요렇게 긴, 이 콩팥에서 나오는 이렇게 관이 하나 있는데, 이 관은 오줌관이라고 합니다. 아까 선생님이 콩팥에서 오줌을 만든다고 했었죠? 이 오줌이 이렇게 어디론가 가는 이 길을 오줌관이라고 하고요. 이 길로 어디를 가냐면, 자, 들어보셨죠? 방광이라는 데로 갑니다. 자, 이 방광, 우리가 방광 터질 것 같아 이런 말들을 썼는데 이 방광의 기능이 뭐냐면 이 오줌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이죠. 잠깐 저장을 했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차면은 오줌이 마렵다, 화장실에 가고 싶다 느끼게 되고, 자, 그렇게 느끼게 되면은 밖으로 나가는 길이죠. 이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이제 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네 개, 콩팥, 오줌관, 방광, 요도 이 네 개가 배설계고요. 콩팥은 오줌을 생성,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, 방광은 일시적으로 저장, 요도는 몸 밖으로 이제 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콩팥의 구조는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콩팥을 일단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콩팥 같은 경우는 우리 몸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? 자, 연결이 되어 있으려면 혈관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. 혈관이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옵니다.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은 무조건 동맥이었고요. 그 중에서 콩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콩팥 동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콩팥으로 가자마자 이 혈관들이요, 이렇게 실뭉치처럼 막 자기네들끼리 뭉치기 시작해요. 자, 이 시작해가지고 혈관들이 뭉쳐있네. 얘네한테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사구체입니다. 자, 사구체인데 얘네들이 뭉쳐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상한 애한테 감싸있어요. 혈관이 뭔가 주머니같이 감싸있다. 사구체를 감싸고 있다고 해서요. 여기에도 이름을 붙입니다. 보먼주머니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요. 얘네들만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죠. 얘네들한테 이렇게 어떤 관이 연결이 됩니다. 이 관을 뭐라고 하냐면요, 세요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이 혈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. 실제로는 얘네들이 이제 혈관이죠. 이렇게 여기들을 뱅글뱅글 얘네들을 꼬면서 갑니다. 그래서 세뇨관까지가 있는데 이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 이 세 개를 합쳐서요.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하고요. 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입니다. 그래서 오줌을 만드는 단위 네프론은 사구체, 보먼주머니, 세뇨관, 사보세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.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네들이요 쭉 가서요. 이상하게 어떤 데 모이게 돼요. 실제로 선생님이 굉장히 크게 그렸지만요. 이 사구체랑 보먼주머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 세뇨관이나 이런 데서 오줌을 만들어가지고 어딘가에 모이게 되는데 어딘가 한쪽에 이렇게 모입니다. 오줌을 만든다 그랬었죠? 오줌이 이쪽에 다 모이는 거예요. 자,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콩팥 깔때기라고 합니다. 우리 깔때기 뭔가 모일 때 쓰죠. 그래서 콩팥 깔때기라고 하고요. 얘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제 오줌관이랑 연결이 돼 있겠죠. 우리 오줌관 아까 배웠었죠. 그래서 오줌관이랑 이제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얘뿐만이 아니라 얘네들을 조금 분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잘 보시면 자, 이 콩팥 깔때기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사구체랑 보먼주머니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굳이 따지면요. 자, 이렇게 사구체랑 보먼주머니가 있는 콩팥의 가장 바깥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겉질이라고 합니다. 그럼 이 안쪽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? 그렇죠. 속질이라고 하겠죠. 그래서 굳이 콩팥을 크게 나누면 겉질 부분, 속질 부분,
콩팥 깔때기 부분 이렇게 3층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. 사구체랑 보먼주머니, 세뇨관 이 네프론을 통해서 오줌을 만들고, 자, 이 겉질에는 사구체 보먼주머니, 자, 사구체 보먼주머니는 겉질에만 있다. 그래서 겉질과 속질에 있는 이 네프론에 의해서 오줌이 만들어진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콩팥 동맥으로 우리가 혈관이 들어왔었죠? 얘네들이 빙글빙글 다 돌았습니다. 언젠가는 다시 나가겠죠? 이 나가는 혈관의 이름이 뭘까요? 그렇죠. 콩팥 정맥이 되겠죠? 자, 그래서 여기까지가 콩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입체적으로 보시면요. 콩팥 동맥으로 지금 들어가서요. 겉질 이 부분이고요. 속질,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콩팥 깔때기인 것까지 보실 수 있고요. 다시 콩팥 정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뇨관은 이제 보먼줌에 나와서 세뇨관이 막 이렇게 관이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혈관들이 있어요. 이 혈관들이 있는데 이거 왜 있는지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오줌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제 콩팥 깔때기로 가서 모이게 되겠죠. 콩팥의 일부분을 보이고 있는데요. 네프론이 이렇게 많아요. 이게 다 네프론이거든요. 이런 것 네프론인데 콩팥 하나에 약 100만 개가 있다고 하죠. 자, 그래서 이 네프론은 다시 사구체,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, 세뇨관 이 세 개 합쳐서 뭐라고 한다? 네프론이라고 한다.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콩팥에 그쵸? 네프론에서 오줌을 만들죠. 이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사실 콩팥 깔때기에 모이게 되는데 이 콩팥 깔때기에서 모인 것이 오줌관을 통해서 쫙 가가지고 방광에 잠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서 나온다.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배설계의 각 기관의 특징과 그 배설계 중에서 특히 오줌을 만드는 기관인 콩팥의 구조,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드는 단위, 네프론까지 여러분이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